그런데 이런 비전이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의 270년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1756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년 전쟁이에요. 유럽 국가들 사이의 전쟁 붙었는데 무려 100만 명 죽습니다. 근데 저게 7년 전쟁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 무렵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펌핑을 해서 그 광산에서 물을 빼내기 시작한 그 무렵이에요. 즉, 그러니까 fossil fuel, 그 석탄이라는 화석연료가 대량 채굴되기 시작한 시기예요. 저게 1756년경이. 그러면서 저게 이제 유럽이 1945년까지 한 20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냐. 세계의 모든 화끈한 전쟁은 다 유럽이 자기들끼리 벌인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결국 나치도 만들어냈고 옆구리로는 공산체제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 전쟁 와중에. 세계의 모든 화끈한 전쟁은 유럽 자기들끼리 애국심에 똘똘 뭉쳐서 주권국가 내세우고 국기 내세우고 벌린 거예요.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부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떠받들었었어요. 저 때는. 국교. 크리스նդ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놈들을 많이 잡아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옆에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말이 안 되는 상황이 200년 동안. 그러고 나니까 이제 1945년에 샌프란시스코 회의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뭐 식민지 지배 싹 풀고, 야, 너희 식민지 다툼하지 마. 세계는 하나의 오픈 경제야. 알았지? 큰형님, 미국 큰형님, 엉클쌤이 딱 공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열중시에 차렷,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누워, 앉아, 일어나, 쪼그려 앉아, 뛰어, 제자리 뛰어, 하나, 둘, 셋, 이러면서 PT 체조 하면서 이제 공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뭘로 했냐? 소련과 맞겨룰 때 같이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에서 1991년은 유럽은 주권이 아니야. 냉전 구조 속에서 그 냉전의 최일선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전술핵 배치하십시오. 전술핵 배치하십시오. 그 배치라는 게 지상 전술핵인데 그 지상 전술핵이 유럽에 쫙 깔렸었습니다, 그때. 뭐 기껏해야 40km 가는 미사일, 뭐 대포알 이런 것들이 30km 가는 대포알. 그게 막 뭐 천문학적으로 깔렸었어요. 그 관리가 안 되죠, 당연히. 핵무기라는 게. 그러니까 다 걷어갖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야?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전투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밖에 안 남았어요, 전술핵은. 그럼 미국 공군기지가 있다는 얘기는 현재적, 잠재적으로 전술핵 운용 국가예요, 그게. 홍준표 씨, 유승민 씨, 신원식 씨, 그리고 저 연세 드신 우리 김태우 선생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장구 친 시민운동한다는 서경석 목사님 아시겠냐고. 뭐 좀 알고 주장을 하셔. 왜 그러냐면 그 주장이 왼쪽 애들은 어떻게 써먹냐면 전술핵을 배치했냐 안 했냐 밝혀라 이렇게 나와요. 그걸 가지고 받아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배치했습니다라고 이제 바보 같은 정부가 발표를 만약에 하면, 정부가 바보 같아서,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오산 미군 공군기지, 군산 미군 공군기지 앞에 가서 두루놓고 이제 난리 부리는 거. 신성한 백이민족의 주권의 땅에서 니들 마음대로 전술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냐. NCND가 최고야. 그러니까 미 대사가 발끈해 갖고 나와가지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미 대사의 말에 의하면 홍준표, 유승민, 신원식, 김태우 당신들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야. 미 대사관 가서 따지셔, 유승민 씨. 아시겠어? 이 무책임하고, 미 대사에 의하면 무책임하고 위험한 인종아. 자, 다시. 열 가라앉히고. 자,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1991년까지는 이게 뭐 그냥 냉전의 그냥 그 일선 국가예요. 그냥 뭐 자기 보이스도 못 내. 그러다 91년에 딱 소련이 이제 딱 해체되고 나니까 이제 길을 쓰고 튀어나와서 우리 유럽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EC를 했죠. 유로피안 커뮤니티. 그러니까 자유무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말이 슬슬슬슬 나와가지고 우리 유럽이 말이야 장기적으로는 연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연방으로 이행을 좀 해봐야지. 우선 그 첫 단계가 말이야. EU 괜찮을 것 같아. EU. 그래서 이제 주권국가를 약화시켜가면서 EU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꽃을 피우기 2008년까지라는 거. 2008년.
아까 보면 1900 우리 조지 프리드만이 1991년에서 2008년과 같은 그런 시대는 앞으로 다시 오지 않는다. 그건 예외적으로 아주 뭐 널널한 시대였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는 붕괴를 했는데 아직 국제 금융위기는 안 터졌고 또 석유 가격도 안 올랐고 덜 올랐어요. 2006년 7년까지는. 그 엄청 올랐죠. 2006년 7년 때. 그래서 러시아가 간이 부어갖고 2008년에 조지아를 침공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도발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도발하기 전이에요. 중국이 2008년에 뭐가 되냐면은 시진핑이가 2007년에 당 제1서기가 되고 2008년에 부주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굴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국이 그때부터 신장과 티벳을 잔인하게 따라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주석으로 취임한 2013년 이전에 그 5년 전에 벌써 지금의 시황제 체제의 씨앗이 심겨요. 그때.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세상이 평화로웠던 때예요. 널널하고. 그래서 저거를 2008년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넉넉하게 우크라 전쟁이 이번에 아주 화끈하게 터진 거니까 2022년까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91년에서 2022년까지 EU와 같은 글로벌리즘 세상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끝난 겁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글로벌리즘의 정치 철학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거예요. 주권 국가를 약화시킨다. 한 사회의 가치와 도덕을 약화시킨다. 국민의식을 약화시킨다요. 국가를 약화시키려면 그 사회의 가치와 도덕을 약화시키고 국민의식을 약화시켜야죠. 아이덴티티를 약화시켜야죠. 심리적 아이덴티티, 정신적 아이덴티티를. 한국인이야 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약화시켜야죠. 그러니까 해체주의를 띄우는 거죠. 야, 우리 유럽이 말이야. 우리 애국을 내세우고 국가를 내세워서 200년 동안 서로 잡아 죽였어. 이제 그런 일 없어야겠지. 국가는 다 잊어버려. We Europeans, 우리 유럽인들 그것만 남아있는 거야. 칸트도 그 말했고 말이야. 니체도 그 말했고 말이야. 다 그런 거야. 이제 국가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잊어버려. 알았지? 니체는 그 말한 건 다른 의미였고 칸트가 그 말한 것도 다른 의미였는데 지들 마음대로. 자, 글로벌리즘 지정학은 또 뭐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이 하나고요. 네오콘 교만이 둘입니다. 쌍권총입니다. 즉 돈과 시장을 알면 착해지고 자유민주가 저절로 된다. 이게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의 핵심 테마죠. 그 다음에 네오콘 교만은 뭐냐면 로그 스테이트라 그러죠. 사고뭉치 국가, 깡패 국가, 썩은 국가. 로그 스테이트를 쥐어 패갖고 현대 국가 만들어준다. 아, 중국, 러시아는 빼고 거긴. 거긴 헷갈렸잖아. 그건 빼야지. 그러면 뭐가 로그 스테이트예요? 아, 이란도 좀 무서워. 거기도 빼고. 이라크 정도, 후세인 정도면 좋아. 팍. 아프간 팍. 만만한 거. 그러니까 로그 사고뭉치 중에 만만한 놈은 쥐어패서 현대국가 만들어준다요. 정확하게. 그게 네오콘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사랑. Pride and Love. 제인 오스틴의 그 소설이죠. 교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가 있는데 백모의 소설이 나왔습니다. Pride and Love. 네, 백모의 지정학 소설입니다. 교만과 사랑이죠. 어떤 분이 그걸 글로벌리즘 지정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고 저한테 댓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정학입니다. 글로벌리즘이 가지고 있는 세계 질서의 그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뭉치 국가 중에 만만한 놈은 쥐업해서 현대 국가를 우리가 근사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돈 들여서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해서 우리가 자원도 싸게 쓰고 쏠라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활발하게 하고 그거죠. 교만과 사랑. 자, 그럼 글로벌리즘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글로벌리즘 지정학 요번에 다 깨진 거예요. 저걸로 이제 완전히 깨진 게 이제 결판이 난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2008년부터 깨지기 시작을 해서 2010년대 후반에 뭐 별일 다 생기죠. 뭐 IS가 튀어나오고 중동에서 뭐 IS가 무서워갖고 이란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은 아주 그냥 개판을 치고 세계 국제 질서 흔든다고 중국이 개판 치니까 앞에서 저거 딱 연도 보세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2007년인가 2008년이에요. 딱 저 시기라고 아까 그 세계 국제금융위기 올 때. 국제금융위기 저런 게요. 그 빨갱이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자본주의가 생명을 다해가는 사건으로 봐요. 한 방 질러야지.
그러니까 북한 불러서 중국이 야, 한 방 질러, 한 방 질러. 핵실험 딱 하는 거예요. 2013년이 3차, 2016년이 4, 5차, 2017년이 6차. 그러니까 다 2010년대 후반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4, 5, 6은.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의 2014년, 우크라 침공. 그러니까 다 저 때 몰리는 게 2010년대 중후반으로 전부. 아주 만만하게 보고 사고 치는 거죠. 글로벌리즘은 그때부터 깨진 거예요. 깨지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우크라 침공이 본격화되면서 이젠 더 완전 파산 나온 거죠. 이건 파산 선고된 거죠. 예. 마지막 최종 챕터인 거죠. 근데 이제 글로벌리즘 정치 철학은 다 이제 샷단 마우스하고 이제 모른 척하고 조금 여진이 남아 있어요. 저거는. 그러니까 주권 국가의 한 사회의 가치와 도덕을 해체시키고 주권 국가 해체시키고 국민들에게 약화시킨다는데 근데 저걸 이제 깃발을 들고 앞으로 많이 띄울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리 핑크 같은 ESG의 최고 왕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빅머니의 최고 수장, 월스트리트 최대의 펀드의 회사 레리 핑크 이제 앞으로 ESG 못 떠듭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저 글로벌리즘 정치 철학도 빅머니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글로벌리즘이니까 원화가 없어진 거야. 엔진 두 개가 다 하나는 완전히 꺼졌고 하나는 잔불 조금 나올똥말똥해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저걸 대체하는 지정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세계 시스템 비전이 뭐냐 이거지. 요새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라는 말을 많이 써요. rule based world system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이번에 윤석열 연설에도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연설에서도 규범에 기초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 관계. 저기 미국도 많이 쓰고 아까 본 케빈 러드 같은 사람도 쓰고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규범 기반 국제주의입니다. 이제 주권 국가들의 관계.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은 주권 국가를 녹여버리자는 거고 이건 국제주의예요. 글로벌리즘과 인터내셔널리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입니다. net, I, 인터내셔널리즘. 그러니까 rule based RB 인터내셔널리즘, 규범 기반 국제주의죠. 오케이.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그거는 월드 시스템 지정학에 관한 구상이고 정치 철학은 뭔데? 이거는 샷다 마우스하고 좀 얘기를 안 하죠. 아직은 지정학과 정치 철학이 이렇게 퓨전이 안 돼 있어요. 저 정치 철학은 푸틴 같은 놈까지 나서가지고 표절해서 쓰고 있지. 저게 가치지향 주권 국가거든. 푸틴은 저때 가치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아니라 지가 생각하는 러시아 가치지. 슬라브 가치고. 그리고 그 가치가 아니면 전부 마약쟁이거나 전부 LGBTQ고 전부 변태라는 거지. 그 푸틴 전부 나치고 악령의 사탄에 씌워져 있고. 그럼 푸틴은 이제 표절해서 쓴 거고. 그 비슷하게 표절해서 쓰고 있는 게 헝가리의 사고뭉치 빅토르 오반이죠. 그러나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조지아 멜로니 같은 부당하게 극우파로 몰리고 있는 그런 사람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 들으면 우리도 동감할 수 있잖아. 인류 보편의 가치지향. 그러니까 개인 주권, 개인 자유, 이런 거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제가 그때 말해왔던 거. 그런 가치를 섬기는 주권국가, 자유공화주의죠. Free Republicanism. 근데 그거하고 지금 규범 기반 국제주의하고가 둘이 아직 결합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알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가치지향 주권국가와 같은 종류의 언어를 제일 미국에서 많이 사용해 온 게 마가 트럼피스트들인데 국제 질서, 국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황당하게 그건 모르겠고 닥치고 미국 우선주의, 닥치고 아메리카 퍼스트 no matter what.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아직 융합이 덜 돼 있다고요. 언젠가 이러한 새로운 지정학과 새로운 정치 철학이 융합을 해서 가치지향 국제주의라는 게 나오겠죠. Value Oriented Internet이. 네. 한국이나 폴란드 같은 나라가 그걸 주도할 겁니다.
아까 인터마리움 얘기를 했는데 인터마리움 20, 100년 전의 인터마리움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걸 제가 이제 저는 이걸 인터마리움이라는 단어 대신에 유럽 자유벨트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소련에 지배당했던 7개 국가가 중심이죠. 저게 그 녹색입니다. 보면 이제 그 발틱 3국이 들어가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 다음에 폴란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들어가고. 그런데 왜 저기에 몰도바랑 루마니아가 왜 들어와? 일선이 아닌데 저게 들어갑니다. 왜 들어오냐면은 몰도바의 드네스트 강이 흐릅니다. 드니스트 강이 흘러요. 몰도바에. 강의 동쪽, 강의 동북 쪽에 얇다란 땅이 있어요. 저기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게 트랜스니스트리아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분리주의자들이 자칭 공화국을 했고 그게 러시아로부터 인정을 받아 있고 걔들이 쓰는 깃발은 옛날 러시아의 낫과 망치 깃발에다 뭐 좀 그려놓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낫과 망치 깃발을 쓰는 유일한 나라예요. 드니스트리아는 동유럽에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개또라이 집단이에요. 거기에 러시아 군대도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도바 요번에 이제 러시아는 작전이 뭐였냐면 저 크리미아랑 그러니까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지아, 헤르손을 장악을 하고 그게 건너뛰어 가지고 오데사 부근을 장악하고 해서 저 우크라이나의 흑해벨트를 다 장악을 해서 그럼 딱 하면 그게 어디랑 만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몰도바의 트랜스니스트리아랑 연결이 되고 거기엔 러시아 군대가 이미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몰도바를 다 먹어버리겠다고 덤비겠죠? 몰도바가 지금 조그만 나라예요. 루마니아랑 우크라이나 끄여있는. 그런데 루마니아는 몰도바를 자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몰도바 국민의 80~90%가 루마니아인이고 루마니아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합병을 못하는 이유는 몰도바 안에 소수민족들이 여러 개가 끼어 있어서 그 합병 잘못했다가는 화산처럼 폭발하니까 합병을 못해요. 그러나 계속 문제가 생겨. 루마니아인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루마니아까지 번지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루마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일선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몰도바도 자기 스스로를 일선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저게 번지면 저렇게 되니까. 그래서 몰도바랑 루마니아는 일선 국가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 일선 국가들이 전부 항공무기 사잖아. 저 우크라이나 하나 빼고 전부 항공무기 사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몰도바는 워낙 작으니까 루마니아가 사갖고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저 7개국이 일선 국가고요. 저 뒤를 딱 받치고 있는 게 체코하고 슬로바키아인데 저걸 보세요. 폴란드가 자빠지고 우크라이나가 자빠지면은 체코랑 슬로바키아는 바로 먹이가 돼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연두색 2개 나라는 소련의 지배를 받지는 않았지만 소련과 싸웠거나 충돌이 있던 나라들이고 소련과 직접적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핀란드와 노르웨이. 특히 노르웨이는 이제 저쪽 북극해 아크틱시에서 러시아와 충돌이 있고요. 핀란드는 발틱해에서 러시아랑 충돌이 있고 핀란드가 저 러시아랑 그 국경이 뭐 1,몇백 킬로인가 되잖아요. 저 무르만스크까지 올라가는 저 쭉 올라가는 국경이. 자, 그래서 이게 100년 전에 인터마리움과 뭐가 다르냐? 100년 전 인터마리움은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 있냐? 벨라루스 들어가 있고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코소보, 북마케도니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이제 아드리아해까지 쫙 내려가는 건데 그건 좀 너무 그림이 커요, 사실. 그 다음에 또 100년 전의 차이는 뭐냐? 100년 전에는 핀란드가 들어와 있고요. 100년 전에는 여기에. 핀란드를 집어넣었어요. 인터마리움에. 예, 아까 말한 그 누구지? 그 퓨츠키가. 예. 퓨츠키가 그때 핀란드 집어넣고 그 대신에 그 100년 전 인터마리움에는 노르웨이는 빠져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100년 전 인터마리움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터마리움 21st century가 지금 다시 나올 때가 됐고 그걸 뭐 인터마리움이라고 해서 오해받을 일 없으니까 그냥 유럽 자유벨트라고 부르고 유럽 자유벨트 맹주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폴란드고요. 그 유럽 자유벨트의 맹주가 곧 유럽의 맹주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보여드렸듯이 영국 마탱이가 있고 독일 마탱이가 있고 프랑스 마탱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은 절반쯤 유럽 국가죠. 왜 그러냐면 미국을 매개로 유럽 자유벨트와 깊게 결합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댕댕거릴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지금 유럽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인마 나 방해해? 이러면서 푸틴이 댕댕거리죠. 그러니까 푸틴 댕댕거리는 게 우리가 유럽의 일부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유럽의 일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이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 제공하는 건 뭐냐? 무기와 자주 국방력을 제공을 하고요. 경제 파트너십을 제공하고요. 트랜스 유라시아 동맹을 제공을 하고요. 또 하나 더 제공하죠. 모델과 영감을 제공을 하죠. 저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폴란드 사람들이 그 이렇게 그 유튜브에 써놓은 그 코멘트들을 보면 이런 코멘트 그때 막 가슴이 먹먹하던데 대한민국은 폴란드가 됐었어야 마땅한 그러한 모습 그대로이다. 그런데 우리 폴란드는 대한민국이 성취한 저 여러 가지 빛나는 성취 중에 단 하나도 아직 못 이루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데 동시에 얼마나 분발을 일으키는 얘기예요. 분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모델과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 네 가지를 우리는 제공하고 있고요. 폴란드 등 유럽 자유벨트 국가들은 우리한테 뭘 제공하냐. 무기와 자주국방력 확장 기반이죠. 우리가 뭐 지금 당장 5천만이 쓰고 있고요. 뭐 통일되면 8천만이 쓸 무기야. 근데 아까 저렇게 되면 우리의 그 고객, 우리랑 아주 절실해서 그 우리랑 딱 입장이 맞아. 우리도 저런 무기 필요했어 하고 우리 무기에 박수치고 바로바로 사갈 그 사람들이 한 1억, 한 1, 2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일본도 끌어들일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3억짜리 시장이야. 근데 그게 다 사는 3억이에요. 웬만큼 사는 3억이야. 그럼 전 세계 쓸어버리죠. 쓸어버리죠. 그렇게 시장이 딱 그렇게 형성이 돼야 그다음 무게를 팔아먹고 뭐 몰고 가네 뭘 하죠.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한테 무기와 자주국방력을 확장할 기반을 주고 두 번째로는 경제 파트너십을 주죠. 우리가 원하는 R&D 제공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공장 운영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저기 시장 제공해주고 예 거기 뭐 이제 김치 공장까지 세워진더만 그 저기 종갓집에서 폴란드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 트랜스 유라시아 동맹의 시작입니다. 이게 트랜스 아틀란틱이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트랜스 아틀란틱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잡지도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죠. 아틀란틱 그 잡지. 아주 유명하죠. 그 글로벌리스트 잡지로. 오케이, 너희는 글로벌리스트 잡지야. 우리는 트랜스 유라시아라는 잡지 할게.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가 저쪽을 신경을 쓰니까 우리한테 북한시켜서 저기 두만강으로 그 한반도 북쪽에서 우리 도발을 못하지. 똑같은 거예요. 또 러시아가 그렇게 해서 가둬지니까 러시아가 처신을 하니까 중국이 도발을 못하죠. 또 저쪽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군사력 제공해주고 우리가 동쪽에서 딱 중국과 러시아를 딱 저기 안정화시켜주고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미치는 그 프레셔가 덜하죠. 기막힌 구도입니다. 유라시아 전체 대륙의 양쪽 끝단이거든 이게. 그 가운데 시뻘건 덩어리들, 핏덩어리들.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원재 많은 것들을 가운데 딱 놓고서 양쪽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뒤에 딱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미국이고. 이 멋있는 구도입니다. 트랜스 유라시아 동맹, T가 나오더라고요. T, 차. 트랜스 유라시안 얼라이언스는 미래의 창조고요.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트랜스 아틀란틱 프레임은 과거의 계승입니다. 컬럼버스의 계승이에요. 500년 전의 계승이고 저거는. 트랜스 유라시아 동맹은 저건 20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창조가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러니까 이제 이 시뻘건 것 중에 제일 이제 골 아픈 저 중국 시뻘건 거. 예, 저거 우리가 감당하려면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네. 저기 무슨 이상한 그 도른 숙회같이 여기저기 오줌을 싸가지고 마킹을 해서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를 저렇게 A2AD로 마킹을 해놨기 때문에 항모나 함재기, 전술핵 배치, 자체 핵무장 이런 소리는 다 이거는 저기 어리석은 소리고요. 저런 어리석은 소리 하면은 간첩의 밥이 됩니다. 네. 자,
열심히 뭐 하다 가다 보면 트랜스 유라시아 동맹 근사하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